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가 출격 대기 명령을 받았는지 여부하고 광주 전일빌딩에서 헬기가 총을 쏘았느냐 안 쏘았느냐 이것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기사였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전투기에 이제 공대지 미사일 폭탄을 예. 장착을 한 상태에서 출격 대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쟁이었어요. 그 진짜 정말 적군한테 예. 적군. 이게 우리가 전투기가 그 별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투기는요 한 대가 뜨면 대량 인명살상을 원해서 뜨는 거예요. 네. 전투기라는 게 띄워졌을 때는 공중전은 빼고요 공대지 작전을 한다는 거는요 어떤 핵심 목표를 요즘은 핵심 목표를 타격하지만 80년 같은 그런 우리 후진 국방력을 갖고 있을 때는요 큰 폭탄 갖다가 떨어뜨려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투기를 써먹었거든요. 그러면 광주 도심에다가 그 폭탄들을 떨어뜨려서 많은 시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전두환이 회고록은 이거 회고록이라고 얘기할 가치도 없지만 쓰레기를 만들었지만 이 전두환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이 광주 시민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그리고 그 의도 그리고 과연 누가 그걸 지시했는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온 거죠. 부대에 공군 전투기가 무장한 채 대기를 했다는 건 정확한 명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잖아요.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 안 훈련만 하더라도 사실 그 상관 그 보통 지휘관이라고 하면은 그 부대에 한 최소 2스타, 3스타 정도 되는 사람들의 작전 지휘서가 있어야지만 무장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훈련 상황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실전 상황에서 실제로 이렇게 무기를 장착하고 대기를 했다는 건 지휘관의 명령이 있었다는 건데 그 당시 지휘관은 너무 뻔하잖아요. 서명을 한 사람은 다른 이름일 수 있어요. 서명을 한 사람은 그 당시 부대 지휘관일 수 있는데 당시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서의 대한민국의 권력은 그 뭐였죠? 그 전두환 씨가 그 당시 무슨 계엄사령관 예, 계엄사령관으로서 여러 가지 직함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무사령관인가도 했었고요. 예. 예. 전두환이 최종적인 책임자였죠. 그 상황에서. 근데 이게 전두환의 논리는 박근혜 논리랑 똑같아요. 내가 안 했다. 내가 총 들고 쏜 거 아니다. 정말 치사한 난 바보다. 이런 논리인 거죠. 지금 그 군이라는 특수성을 보면은요. 군대는요 상부의 명령 없이 이동도 못해요. 군대는 절대 상부의 명령 없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건 밥도 못 먹잖아요. 네, 그건 쿠데타예요. 만약에 인천에 있는 17사단의 한 개대 대병력이 트럭을 타고 총 안 갖고 한강 다리를 넘어가려고 그냥 트럭 타고 갔어요. 이거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상부의 명령 없이 이동 못합니다. 또한 상부의 명령 없이 발포를 못해요. 그 예전에 사드 그 몰래 배치하고 문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던 그 한민국 국방장관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때 아마 그 많은 예비역들이 똑같은 이유로 그 분노를 했을 거예요. 네. 사실 군대는 두 가지로 돌아가잖아요. 보고와 짬밥 두 가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보고는 생명이거든요. 1시간 전에 무사히 있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똑같은 보고를 한 번 더 하는 게 군대예요. 네, 그리고 군대에서는 두 가지 명령 체계가 존재합니다. 명령 시스템이 뭐냐하면 선조치 후보고 선보고 후조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가 자의적인 판단에서 선조치 후보고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쿠데타예요. 선조치 후보고 해도 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선조치 후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전투기를 공군을 총괄하는 부대장이 임의로 했다고 쳐요. 출격 준비를.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서는 이미 그런 명령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누구든 군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부대장이라고 그런 명령을 자기 임의로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낙후해서 전시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자기 임의로 뒤에서 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한 거고요. 그 명령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 그때 전두환이었거든요. 전두환과 노태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폭격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 그 공수부대 계엄군 애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16을 쏘았죠. 총알 한
한 명이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폭탄 하나로는요 수백 명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에. 갑자기 정말 무서워지는 게 전일 빌딩이라는 데는 광주에서 가장 큰 간선도로, 그러니까 도로의 6차선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도로에 있고요. 그 길 끝에 전남 도청이 있어요. 예. 그 전일 빌딩 건너편에 YMCA가 예. 있고요. 그리고 그 YMCA 뒤편에 우리 집이 있었고 제가 거기서 자고 있었다는 거. 5월 18일 날. 근데 이 장소 자체는 저한테 엄청 친근하긴 해요. 제가 YMCA 어린이 스포츠단을 나왔고 전일 빌딩에 있는 치과를 다녔어요. 아,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신기하다. 아니 나중에 네. 아니 나중에 그러니까 자라서. 그때 주무시고 계셨다면서. 네. 돌잔치 하러 광주를 내려갔었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으시네요. 계산은 하시지들 마시고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폭탄을 던지거나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없어요. 거잖아요. 네, 없을 수 있어요. 그 폭탄들이 그런 뭐 YMCA 빌딩이나 전일 빌딩을 폭탄 하나나 두 개 정도면 완전히 없앨 수가 있는 위력들이에요. 공대지라는 게 우리가 그냥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전쟁 영화 보면 폭탄이 비행기가 폭탄 떨어져서 빵 터지면 서너 명이 죽고 이런 게 폭탄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화니까 그렇고 폭탄이 터지면 그 폭탄의 위력 더하기 화염 더하기 충격파가 사람을 죽여요. 폭탄이 꽝 하고 터지는 순간에 그 충격파 때문에 사람이 죽거든요. 파동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대량 인명 살상을 위한 시도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일 빌딩의 기총소사 자국에 있었던 것도 이게 지금 맞물려서 이 두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조사를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한 상태고요. 정말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명박근혜 때 광주 도시공사에서 전일 빌딩을 136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이제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물을 헐고 여기에 국립아시아전당 부속시설을 다시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총사격의 탄흔이 발견이 되면서 다시 원형을 보존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때.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총자국을 선명하게 볼 실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건물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다 보셨던 이때 기록도 있는데 지금까지 27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아니 이 사건조차를 무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진실이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인데 이것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폭격 그 비행 준비를 시켰던 게 최소한 8개 비행단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공군의 폭격 비행단을 준비시켰다는 거고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비행단에서 수송기가 C123기하고 C54기가 광주 비행단에 도착했고요. 이건 병력이나 물자를 실어 나르는 거거든요. 수원 비행단 F5EF 조종사들이 5월 20일하고 21일 사이에 공대지 폭탄 장착하고 출격 대기했고요. 김해 비행단 수송기 조종사들이 5월 말 김해 비행단에서 광주 비행단으로 비상대기를 나갔고요. 여기에 나가는데 전투기 경락고에서 야영하던 특전사 부대원들을 목격했다고 했고요. 이건 다 증언으로 나오는 겁니다. 또 광주에서 가까운 사천 비행단에서 조종훈련을 받았던 예비역 장군은 5월 20일 전후 A-37B 공격기에 공대지 폭탄을 달고 출격 대기한 기억을 떠올려서 증언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최소 8개 비행단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비행단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네, 얼마나 한 수원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전투기 공항이 있잖아요. 네. 수원에 미군도 있고 네. 그게 비행단이에요. 우리나라의 핵심 전력이 거기 있거든요. 공군의 핵심 전력이 수원에 있는 제가 부대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안 때문에 무슨 비행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군산에도 있죠. 그것도 비행단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것들을 부대 단위를 보고 비행단이라고 하는데 이 비행단은 그 전투기 규모들이 있어요. 이 한두 대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병력이 또 뭐 20명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행단 하나가 전력을 보면은 거의 그 몇 개 사단급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비행단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8개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거의 전국에 있는 비행단들에 다 출격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완전 광주를 날려버릴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었다는 지워버리려고 그랬던 거죠. 네. 그래도 이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 이제라도 이 증언하시는 분들이 용기가 이제 생겨서 이렇게 지금 한두 명씩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지금 증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용기 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왜 입 다물고 있었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박근혜 정권에 만약에 이 이야기를 했다면 죽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박근혜 5천 가족 살인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는 건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없죠. 예. 예, 그래서 이 양심 고백하고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그 이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시작을 했고요. 예. 이분들을 다 일일이 만나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진실이 다시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두환을 다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돼요. 얼마 전에 푸나님이 그러셨던가? 전두환을 마지막으로 사형제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 그것도 괜찮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가 출격 대기 명령을 받았는지 여부하고 광주 전일빌딩에서 헬기가 총을 쏘았느냐 안 쏘았느냐 이것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기사였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전투기에 이제 공대지 미사일 폭탄을 예. 장착을 한 상태에서 출격 대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쟁이었어요. 그 진짜 정말 적군한테 예. 적군. 이게 우리가 전투기가 그 별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투기는요 한 대가 뜨면 대량 인명 살상을 원해서 뜨는 거예요. 네. 전투기라는 게 띄워졌을 때는 공중전은 빼고요 공대지 작전을 한다는 거는요 어떤 핵심 목표를 요즘은 핵심 목표를 타격하지만 80년 그 상관 그 보통 지휘관이라고 하면은 그 부대에 한 최소 2스타, 3스타 정도 되는 사람들의 작전 지휘서가 있어야지만 무장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훈련 상황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실전 상황에서 실제로 이렇게 무기를 장착하고 대기를 했다는 건 지휘관의 명령이 있었다는 건데 그 당시 지휘관은 너무 뻔하잖아요. 서명을 한 사람은 다른 이름일 수 있어요. 서명을 한 사람은 그 당시 부대 지휘관일 수 있는데 당시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서의 대한민국의 권력은 그 뭐였죠? 그 전두환 씨가 그 당시 무슨 계엄사령관 예, 계엄사령관으로서 여러 가지 직함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무사령관인가도 했었고요. 예. 예. 전두환이 최종적인 책임자였죠. 그 같은 그런 우리 후진 국방력을 갖고 있을 때는요. 큰 폭탄 갖다가 떨어뜨려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투기를 써먹었거든요. 그러면 광주 도심에다가 그 폭탄들을 떨어뜨려서 많은 시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전두환이 회고록은 이거 회고록이라고 얘기할 가치도 없지만 쓰레기를 만들었지만 이 전두환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이 광주 시민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그리고 그 의도 그리고 과연 누가 그걸 지시했는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온 거죠. 부대에 공군 전투기가 무장한 채 대기를 했다는 건 정확한 명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잖아요.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 훈련만 하더라도 사실 그 말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때 아마 그 많은 예비역들이 똑같은 이유로 그 분노를 했을 거예요. 네. 사실 군대는 두 가지로 돌아가잖아요. 보고와 짬밥 두 가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보고는 생명이거든요. 1시간 전에 무사히 있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똑같은 보고를 한 번 더 하는 게 군대예요. 네, 그리고 군대에서는 두 가지 명령 체계가 좀 존재합니다. 명령 시스템이 뭐냐하면 선조치 후보고 선보고 후조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조치 후보고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쿠데타예요. 선조치 후보고 해도 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선조치 후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전투기를 공군을 총괄하는 부대장이 그 상황에서 근데 이게 전두환의 논리는 박근혜 논리랑 똑같아요. 내가 안 했다. 내가 총 들고 쏜 거 아니다. 정말 치사합니다. 난 바보다? 이런 논리인 거죠. 지금 그 군이라는 특수성을 보면은요. 군대는요. 상부의 명령 없이 이동도 못 해요.
군대는 절대 상부의 명령 없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건 밥도 못 먹잖아요. 네, 그건 쿠데타예요. 만약에 인천에 있는 17사단의 한 개대 대병력이 트럭을 타고 총 안 갖고 한강 다리를 넘어가려고 그냥 트럭 타고 갔어요. 이거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상부의 명령 없이 이동 못합니다. 또한 상부의 명령 없이 발포를 못해요. 그 예전에 사드 그 몰래 배치하고 문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던 그 한민국 국방장관 그 때문에